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삼성과 현대, LG,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이 신사업으로 낙점을 하고 공을 들이는 분야, 바로 로봇입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로 각광받기 시작한 로봇주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거치면서 연말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로봇주 2024년은 우리가 대세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삼성 로봇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웨어러블 로봇 보핏 출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현대차 그룹, LG, 한화, 두산 등 대기업도 대규모 투자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내년이 되면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로봇주들의 탄력 좋아지고 있죠. 네, 오늘은 CES 2024 혁신상 수상 소식을 알린 두산 로보틱스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 등 로봇주들이 이번 주 들어 반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손 떼고 달린다, 자율주행 일상화 성큼입니다. 정부와 완성차, 디스플레이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업계 합종 연횡에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요. 지난 13일에는 현대차 그룹이 국내 최대 모빌리티 분야 개발자 축제를 열고 원격 자율주차 기술을 제네시스 GV80에 적용한 영상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죠. 자동차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은 자율주행 테마 상승이 돋보였죠. 네, 자율주행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퓨런티어의 강한 탄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 1,103억 원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린 현대오토에버도 강세인데요. 텔레칩스 그리고 넥스트칩 등 대부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의 일상화, 종목별 기술력과 성장 동력 잘 확인하시면서 차별화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수능으로 4시 30분에 마감을 하고요. 시간의 종가 매매는 4시 40분부터 5시,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투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퓨런티어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로봇주 2024년은 우리가 대세입니다. 2024년이 이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현대, 두산, LG까지 이런 대기업들이 신사업으로 로봇을 찜하면서 올해 들어서도 지분 투자라던가 인수합병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추가 지분 투자라던가 인수합병이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신학스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로봇 산업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동력 부족입니다. 지금 노동력 부족 때문에 해외 인력 수급 이런 쪽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절벽,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 아래, 그러니까
최저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으로 뿌리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조선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 이런 쪽에 인력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이 확대되면서 로봇 산업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 대기업들의 투자는요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중소기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먼저 감속기서부터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 협동 로봇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을 타진을 해서 지분을 참여하든지 인수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일 크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의 인수 합병, 이거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였었죠. 자, 그 이후에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대기업이 이제 인식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큰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그리고 보급 촉진법 이런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정부 정책이 또 얼마나 끌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로봇 업계가 실질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성장 가속화 이런 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능형 로봇이라는 게 이제 배송 등을 위해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이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배달부터 뭐 순찰, 방역, 안내, 청소까지 아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부터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업계 같은 경우도 이제 서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 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서부터 배달까지 이게 한 번에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진짜 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노동인구의 감소라든지 미국 등의 이 선진국의 공장 내 규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단순 침투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로봇의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촉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관련 산업들도 충분히 성장을 보여줄 다만 우리가 관련 식당을 가면 서빙 로봇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네. 모든 식당들이 서빙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일단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어쨌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내년에 본격 성장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가운데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사인을 보면은 이 종목에 4개의 고 사인이 들어왔어요. 모두 다 지금 긍정적인 뷰로 보고 계시는데 두산 로보틱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매수 우위 행보를 지속을 하면서 10월 말부터 저점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7.8%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사님께 먼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네. 저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이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일단은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뭐 실제 상장 차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장을 통해서 매매를 했었던 부분들의 차익 매도는 분명히 나온 것으로 판단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판이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에 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의 이 크기 390억 원 정도, 390억 달러 이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요. 2030년에서는 2,600억 달러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의 대장주고요. 이 로보틱스에 대한 생태계를 확장시켜준 또 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상장돼서 지금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상장 차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네. 밀린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현재 가격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따따상 들어오면 10만 원이 넘는다, 10만 4천 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불과 바로 지난달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정도보다는 가격에 대한 가능성 부분을 책정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3조 2천억이 적어도 5조, 6조, 7조 이 정도의 이 볼륨 규모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 후에 뭐 차익 매물이나 이런 수급상 무거움이 있었긴 했지만 대장주 역할 지속할 것이고 8, 9만 원대까지 바라본다라고 좀 의견 주셨고 전태진 파트너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이제 외형 성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이 이제 내년에 흑자 전환에 대한 여부에 지금 눈을 좀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을 언제쯤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성장주 섹터는 실적보다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동력은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이 회사 손익분기점 같은 이야기는 이제 저번에 대표이사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워낙에 유니콘 기업이고 사업의 마진율이 높아서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고정비가 상쇄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 내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역시도 지금 시점을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로봇 관련주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도 마찬가지 이런 시대적 환경이 있는 거고 최근에 AI라든지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으로 인한 초융합 시대가 다가오면서 어쨌든 이 로봇 관련된 그 산업들은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정책 발표에 의해서 좀 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은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2차 전지처럼 결국에는 미래의 모습에 로봇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주신 네. 건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공모를 받고 뭐 들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상장 후에 좀 진입을 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수익 구간이실 텐데 이제 앞서서 수급상의 좀 그런 문제를 좀 짚어주셨으니까 새내기 주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오버행 이슈에서는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은 없는지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좀 짜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거보다는요. 얼마만큼 물량을 확보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다시 재차 매수하는 것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 산업군입니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서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에 점수를 좀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로봇 산업은요. 지금 현재 도입 단계에 있는 상황이죠. 도입해서 이제 성장기에 거쳐갈 가능성, 그러니까 거쳐가고 있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게 움직일 때다라고 다시금 언급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기에서 두산 로보틱스만 상장할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한화 계열에 있고 HD 현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로봇 큰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두산 로보틱스는요. 공모한 이후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금 많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요. 두산그룹에서 부채 비율 낮은 건 이 회사가 제일 유일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협동 로봇 분야에서 넘버원을 달리고 있고요. 서비스용 로봇까지 손을 대고 있다. 확장되고 있는 이 여건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얼마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느냐. 다만 이제 이 보유한 부분에서 얼마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이 기간, 그러니까 돈의 여유도, 그러니까 투자금의 여유도 이런 쪽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또 다른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 개선이 되면서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상승해 주면서 정고점을 좀 노리고 있는데 두 분 모두 역시 해서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전태진 파트너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일단 보더라도 올해 지금 상반기 1월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좀 올라와줬습니다. 9월 고점 찍고 조정받을 때까지 조정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상승 이후에 87,000원 가격대를 유지해주면서 레벨업을 좀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147,310원대를
또 기점으로 해서 또 레벨업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학수 파트너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일정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삼성전자의 삼성 로봇 플랫폼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출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좀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 협력사잖아요. 그러면 네. 성장 속도 측면에서도 다른 동종업체 대비해서 좀 더 빠른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일단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 10월 달에 로보월드라는 이 전시회에서 로봇 4족 보행, 2족 보행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뭐 이런 식으로 로봇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개를 해줬어요. 즉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제품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족 네. 보행, 4족 보행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족 보행과 4족 보행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기업이 휴보에 대한 부분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올 초부터 투자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력이 굉장히 세요. 지금도 뭐 시장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이 지금 경주마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빨리 달리느냐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전략적 제휴하고 있는 그 휴먼 로봇에 대한 부분에 레인보우 로봇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삼성 월스토어라고 있어요. 이 급식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쪽에서도 지금 업무 협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협동 로봇 2족 보행 로봇 아니면은 뭐 휴먼 로봇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그 제휴적 부분이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크다. 물론 가격적 부분은 5초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라온 부분은 맞습니다.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종목 가운데서는 탄력도가 더 좋을 것으로 보시는 것은 이제 두산 쪽을 또 좀 짚어주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9월 그 랠리에 뒤따라서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지금 주가가 좀 답답한 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뭐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춰본다던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이익을 실현해 본다거나 이제 이런 전략을 좀 어떻게 짜주실 수 있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주 섹터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자금의 여유가 있고 이 로봇 섹터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빠르게 좀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가지고 계신 비중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남아있는 자금들은 지금 시장에서 네. 인기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낫다. 다만 로봇 관련주는 점진적,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가는 17만 5천 원대를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고점 24만 2천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이 뭐 한때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오히려 탄력도는 다른 섹터에서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서 완성차, 전장 부품, 또 뭐 디스플레이 이런 뭐 각 분야에서 업계의 발걸음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최선두에 서 있는 현대차 그룹이 모빌리티 개발자 축제를 성료를 하면서 원격 자율주차 기술을 제네시스에 적용한 영상을 최초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지 뭐 기술력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어떤 거 있을까요, 파트너님? 일단 자율주행하면 결국은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운전자 그렇죠. 대신에 자율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요한 부분들이 전자 제어 장치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라이다, 레이더, 센서 이쪽 섹터 분야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상상만 하던 정말 운전대를 우리가 잡지 않고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 지금 일상화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오늘 또 강했던 퓨런티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지금 보내주신 사이드를 보니까 하나의 스탑 사인이 들어왔어요. 지금 퓨런티어에는 전태진 파트너께서 스탑을 주셨고 나머지는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현대 오토에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후에 1,19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를 했고요.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뭐 6%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전태진 파트너는 현대 오토에버의 어떤 부분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보세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수익이신 분들,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예요. 다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결국에 지금 AI 시대라든지 자율주행, 그 로봇 이런 관련된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섹터들은 충분히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실제로 우리가 상상만 했던 그 자율주행 레벨 3 단계도 이제 제네시스를 통해서 실제로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 완성차의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자율주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들은 충분히 꾸준히 보셔도 돼요. 다만 이 종목들도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이제 커나가는 성장 섹터니까 우리는 뭐 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신학수 파트너께도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뭐 네. 내년에 차량 판매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고도화 경쟁에 따라서 이제 주력 사업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 현대차그룹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경험을 좀 공유를 하기도 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력 사업 분야의 뭐 경쟁력이라던가 성장 추이에 대해서는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현대기아차의 이 전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한 판매, 뭐 최근에 판매가 좀 덜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부분이에요. 테슬라도 잘 팔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내리고 경쟁에 대한 부분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고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커지냐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전장의 최대 수혜주는 현대오토에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여건이죠.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그 가격 대역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는 올라온 부분에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밀어 올리고 슈팅 나왔던 그런 구간에 있고요. 현재의 가격 대역은 여기에 있네요. 근데 이 가격 대역이 1년선이라는 이동평균선에 접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세히 보면은 바닥적 부분을 두 개 딛고 들어가는구나라고 쌍바닥이 형성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 대역에서는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을 거쳐가면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당장의 트레이딩적 부분에서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아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하게 상승의 이 여건 이전의 이 가격까지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네, 추세적으로. 그래서 지금이 뭐 15만 원 대역, 16만 원 대역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만 원 부분까지 충분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우선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올라가기는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여기에서 그 슈팅이 나왔던 그 구간 9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30% 이상 하락을 그렇죠. 해 있는 위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장기적인 그 성장성을 보고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뭐 기회 비용을 다른 데서 좀 찾아볼 것이냐 뭐 여기에서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고사인을 주셨지만 이분들께 어떤 좀 전략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홀딩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면 1차 목표가 정도는 17만 원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17만 원, 18만 7,6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그냥 홀딩으로 가져가셔서 수익을 좀 끝까지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기보다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자. 네, 이 종목 현대오토에버 네. 자체는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퓨런티어는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두 분의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퓨런티어가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주가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10%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분 사인이 나뉘었거든요. 자, 전태진 파트너께서 스탑 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좀 경계감 가져야 될까요?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스탑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가격대가 오늘 상당히 좀 변동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장중에 15%까지 좀 오르는 모습을 네. 보여줬고 제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여주게 되면 이 가격대의 상사 맞고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지금 딱 그 구간에서 오늘도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계속해서 저항 구간이 있어서 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좀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기업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조금 밀리는 구간에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 사인 주셨는데 네. 어떤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퓨런티의 성장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태진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는 이상이 없고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적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의 분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전태진 파트너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선에서 지금 올라온 부분에서 주가는 올라온 상황이고 올라온 부분에서 이 현재의 가격대예요. 그러면서 지지 라인으로 1년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부분은 저는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 밴드 대역에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위쪽에서 판다.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 대역을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더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밴드 대역은 넘어갈 거고 고점이 이게 신고가입니다. 이 39,800원이 고점이거든요. 신고가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프리미엄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 더 준다라고 한다면 네. 4만 원에서 44,000원 이상까지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 대역을 신고가로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4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가격적 부분에 올라오는 이 부분에 4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같은 차트를 보셨지만 지금 상단을 넘어서지 못하느냐 아니면 하단을 지지를 그렇죠. 받고 거래량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시선으로 나뉘었는데 우선은 이제 4만 원의 목표가를 들어봤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 오늘 퓨런티어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 오파스넷, 신학수 대표 뉴로메카, 노민 파트너 신신제약 가지고 오셨는데요. 세 분의 종목 가운데서 전태진 파트너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파스넷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말씀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보면 로봇하고 이 AI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서로 융합되는 연결되는 초융합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관련된 5G 인프라 관련돼서 5G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라든지 AI,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발전하면서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이 5G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수집 단계 시에 이루어지는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활용 단계에서 이 데이터 일관성이 중요한 관점이 될 건데 이에 아무래도 고도화된 기술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연계와 안정적인 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5G 인프라 활용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 네트워크 방식이나 와이파이 같은 기존 산업용 네트워크 연결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이 5G 통신 글로벌 시장 내 각 산업에 비용이라든지 유연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시장 출시 가능 기간 단축 등을 좀 지원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IHS 마켓에 따르면 이 5G 관련 글로벌 시장이 오는 2035년 3조 8천억 달러, 하나로 약 4,50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국이 1,320억 달러, 하나로 약 156조 원 수준으로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체와 공공기관 및 금융권, 네트워크 통합과 다양한 솔루션 공급 등에서 강세를 유지해온 네트워크 통합 전문기업
오파스넷에 좀 주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정이 있는 테마들에 따라서 움직임을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파스넷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가 조금 돌아서서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까지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전고점 돌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G 관련 섹터의 이슈라든지 혹은 이제 내년에 있을 일정과 함께 슈팅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전고점 더 돌파해서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정고점, 그 이후로도 더 날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학스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뉴로메카입니다. 로봇에 굉장히 지금 진심이신 것 같은데 뉴로메카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 뭐 협동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장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력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이 시스템 안정성까지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성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섹터 가운데서 뉴로메카는 어떤 성장 동력을 더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공장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클 거예요. 제품의 핵심 부분은 협동 로봇이고요. 협동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생산 그리고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장에서 이 산업재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력 부족에 대한 돌파고 용접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수 목적용 로봇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식품 가공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조리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마 TV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스템적 부분이 안정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확장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뉴로메카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뉴로메카 지금 현재의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실상은 여기서부터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여건에 지금은 요 안에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죠. 그 보이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그 박스권에 대한 부분에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격 대역에서 이 부분을 돌파시키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거래량이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느는 그런 여건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가격 대역은 돌파할 거고 4만 원 이상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가격 대역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지금 보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이 가격 아래쪽으로 밀려가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도 지켜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뭐 추가적인 부분 여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대역 위쪽에 이 가격 대역까지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은 지금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하단에서 잡아보는 트레이딩 전략 세워주셨고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이 위로도 날아오를 수 있는 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노무민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신신제약인데요. 현재 어떤 부분 매력적일까요? 네, 일단 중국 시노팜으로 공급 계약과 이제 불면증 치료제 임상 일상 신청을 이제 라이징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회사가 얼마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신신제약이 이제 최근 3분기 매출에서 이제 누적 매출로 780억으로 이제 전년비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셀트리온으로부터 판매하고 있는 이제 독점 판매권과 그리고 이제 기존 매출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시노팜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고 뭐 아직 임상 일상이긴 하지만은 세계 최초로 이제 불면증 치료제를 이제 임상 시험 신청함에 따라서 해당 부분이 이어서 이제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급상으로도 이제 공매도 같은 이제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신신제약이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제 반도체 2차전지도 굉장히 좀 큰 수혜라고 하고 있지만 바이오 역시도 공매도 금지가 되면은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로 지금 우상향 상승하는 그런 수급과 흐름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해당 흐름에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6,600원 정도를 잡고 목표가는 8,000원에서 8,2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전태진 파트너의 오파스넷, 신학스 파트너 뉴로메카, 노훈민 파트너의 신신제약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 신학스 파트너, 노훈민 파트너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여파로 어제의 상승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상해지수 0.7% 약세, 선저는 1% 넘게 밀리면서 오늘 1만 선 무너졌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현재 1.3%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같이 새로울 게 없는 회담이었는데요. 양국이 충돌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나 대만 문제와 같은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수출 통제를 요구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시 주석을 다시 독재자로 호칭하는 돌발 발언을 했는데요. 아직 중국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0.1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나란히 둔화한 것에 이어서 소매 판매도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잠시 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